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공공기관들이다 보니까 특히 이제 발전사 두 가지 평가를 주로 받게 되거든요. 이제 고용노동부에서 하고 있는 안전활동 수준 평가를 받게 되고, 이제 국토부에서 건설공사 하게 되면은 건설공사 참여자 안전관리 평가를 또 받게 되는데, 거기 평가에 이제 안전관리 비용을 어떻게 계상했느냐, 여기에 이제 또 요 스마트 장비들을 어떻게 했느냐, 이런 것들을 좀 중점적으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요게 이제 스마트 안전 장비를 쓰라는 내용이 최초로 나온 겁니다. 이런 내용들이 어디서 나오냐면은 2020년에 국토교통부에서 이제 공공공사 추락사고 방지에 관한 지침, 이걸 발표를 하는데, 여기에 아마 많이들 아실 만한 유명한 내용들이 있어요. 이 강간비계를 뭐 쓰게 되면은 구조 계산을 받게 하라, 뭐 미터수를 앉아갖고 많이들 이제 헤매고 있는 내용들이 있고, 뭐 시스템 비계로 써라. 근데 여기에 이제 5번째 항목으로는 공사비가 300억 원 이상인 공사에 대해서 공공기관이 하는 스마트 안전장비를 개상해서 써라, 이렇게 된 내용들이 있거든요. 근데 물론 이게 이제 법령상의 내용은 아닙니다. 이게 보니까, 찾아보니까 이걸 안 했다고 해서 뭐 저한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든지, 뭐 공사를 중지시킬 수 있다든지, 행정적 처벌을 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지만, 이제 국토부에서 발표한 지침상으로는 이런 내용이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 정책적인 동향들이 이렇고요. 이제 정책적인 동향들 말고 실제 현장에서 왜 이제 스마트 장비, 디지털 장비들을 써야 되는가, 이 보면은 지금 계속 이제 평균적인 근로자들 연령이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특히 건설업에 대해서 심한데, 지금 건설업 평균 근로자의 연령이 54세 요 정도 수준이거든요. 54세면은, 그래서 제가 이제 국토부 발표한 통계들을 쭉 보다 보니까 거의 50대 이상 근로자의 비율이, 40대 50대 이상 근로자 비율이 50%를 넘는 엄청 높은 비율을 차지하게 되겠고, 그 밑으로는 신규적으로 들어온 사람이 없다 보니까 저희가 한 1년 지날수록 같이 평균 연령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되는데, 이런 고령 근로자들이 특히 이제 안전에 많이 위험이 노출되죠. 그 사망 비율을 보면 사망 비율도 매우 높고, 그리고 주로 인원들이 이제 일용직들, 그리고 이제 저희랑 직접적으로 뭔가 안전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관리하기 어려운 하도급 비율들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리고 인원도 굉장히 대규모로 들어옵니다. 지금 공주가 공정률 70% 상황에서 좀 이제 피크 단계로 가고 있는데, 하루에 1000명 정도 지금 들어오고 있거든요. 근데 관리 인력은 저희 발주에서 50명, 시공사에서 한 60명, 한 110명 정도만 관리하는 인력이 있고, 근로자 수는 굉장히 많은, 좀 이렇게 관리가 어려운 상황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건설 현장의 공정이 계속 빠르게 바뀌기 때문에, 뭐 어제는 여기에 이제 비계 쌓았다가 내일 철거하고, 또 거기에 또 배관 매달아 놓고, 뭐 크레인 들어왔다가 나가고, 뭐 스카이 붙였다가 계속 요게 진짜 하루에도 계속 바뀌고, 매주 월 단위로 바뀌기 때문에 요 안전 위험 상황이 바뀌는 거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기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어려워서 이제 관리하는 사람들이 많이 부담을 느끼죠. 안전관리에 투입할 수 있는 인력으로서 저희 공주 같은 경우는 저희 안전부서 5명이 있는데 한계가 있고, 요거 뭐 10명, 20명 계속 무작정 늘려줄 수도 없고, 뭐 각 밑에 시공사나 일하는 안전관리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최대한 이 적은 수의 안전관리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스마트 기술을 통해서 현장 나가서 한 바퀴 돌 거를 CCTV로 한번 쫙 봐가지고 확인한다든지, 요 안전 서류들이 또 굉장히 많잖아요. 저희가 안전하다 보면 서류 하다가 치여갖고 뭐 종이에 서류 책상에 잔뜩 쌓이고 사인하다 시간 다 가는데, 요 서류들을 최대한 전산화하고 전자결제, 검토도 디지털로 하고, 나중에 뭐 서류 찾아볼 때도 바로바로 찾아볼 수 있게 이런 식으로 좀 해결해서 안전 업무를 효율적으로 할 필요가 있어서 스마트 기술 도입이 필요하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요 스마트 기술 적용에 관련해서도 좀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한데, 기존에는 이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근로자를 보호하는 장비들, 혹은 이제 근로자들의 안전이나 위험 요소들을 감시하는 장비들을 주로 이제 구성하고 있는데, 해외 사례들이나 이제 국내에서 좀 미흡한 부분을 비교해 보면은 요 안전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게 하는 방안, 혹은 이제 AI로 자동화하는 방안, 혹은 설계 단계에서부터 이 스마트 기술, 뭐 BIM이나 이런 것들을 도입해가지고 안전하게 애초에 이제 작업 과정이나 구조물들이 설계되게 하는 것들이 좀 미흡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좀 공주에서도 안전 업무 효율화 쪽을 많이 반영을 해서 설치를 좀 했습니다. 그래갖고 한번 어떤 좀 장치들이, 물론 저희가 도입한 것도 있고 안 도입한 것도 있는데, 국내에 좀 사용되고 있는 스마트 장비나 기술들이 어떤 게 있나 좀 하나씩 소개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요 가시설에 대한 붕괴나 이제 변이 감지 장치들인데,
이게 보면은 가시설들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우리 거푸집이나 동바리 같은 것부터 해서 비계들, 비계 현장에서 주로 이제 일반 경상 현장에서는 많이 쓰시죠. 그 건설에서는 뭐 거푸집 동바리 많이 씁니다만 뭐 흙막이들 이제 불착을 하게 되면은 토사가 토합에 붕괴되지 않게 막게 하는 흙막이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점검이 거의 육안으로밖에 이루어질 수가 밖에 없거든요. 저희가 여기에 그래서 밖에서 보면 기울어진 것 같은데 안 기울어졌고 안 기울어진 것 같은데 기울어졌고 이게 보이는 시각에 따라 차이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정량적으로 확인하고 위험을 미리 감지하기 위해서 이런 장치들 각 이제 구간별로 이 각도를 감지하는 센서들을 설치해 가지고 어느 정도 기울었냐 이런 것들을 확인해 가지고 기울기가 지금 위험한 단계다 그러면은 보강이 필요하다 뭐 지내력 바닥에서부터 보강이 필요하다든지 중간중간 구조적으로 보강이 필요하다든지 이런 것들을 사전에 할 수 있게 하는 장치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AI CCTV 요게 이제 최초에 나온 거는 꽤 오래됐어요. 한 2010년대부터도 AI CCTV들이 막 나오기 시작했는데 뭐 우리 KT 같은 데서 상용화하기도 하고 했는데 당시에는 너무나도 이제 좀 인식률의 수준이 낮고 지금 AI 기술들이 이 정도까지 발달하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뭐 다 AI 한 번씩 쓰셨죠. GPT라든지 뭐 제미나이 이런 거 핸드폰에 다 갖고 계시고 업무에도 활용하고 이게 상용화 많이 되다 보니까 기술적 수준도 많이 올라오고 이제 AI CCTV 방면에서는 인식률 이게 AI CCTV들이 과거에는 이게 사람이 누워서 엎드려서 용접하고 있으면은 넘어졌다고 감지해서 알람 보내고 이런 게 있었는데 지금은 꽤나 잘 감지하고 있다. 그리고 구조는 이런 식으로 CCTV 장치들이 주로 이제 요즘 채택하는 방식은 영상들을 녹화해가지고 서버에 보내게 되면은 그 서버에 이제 올라온 영상들을 AI가 분석해가지고 어떤 위험들이 있는지 뭐 주요 기능들을 좀 보면은 뭐 작업자가 이제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것들 뭐 주로 넘어짐이라든지 뭐 그 쓰러졌다든지 혹은 뭐 높은 곳에 매달려 있다든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거라든지 아니면 시설적 구조적으로 뭐 화재라든지 그 구조물에 대한 개구부가 뭐 열려 있다든지 혹은 뭐 돌출물들이 방치되어 있다든지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하거나 보호구들을 미착용했다, 뭐 안전고리를 안 걸었다, 뭐 안전모를 안 썼다, 턱끈을 안 꼈다, 뭐 이런 것들을 보게 되는데 한번 제가 그래서 여기 바로 나오네. 영상으로 한번 실제 적용된 사례들을 좀 찾아왔거든요. 요거 같은 경우는 아까 이런 기능들을 종합적으로 이 CCTV가 계속 주기적으로 이제 돌면서 뭐 작업자를 구분하고 뭐 개구부가 열려 있다 혹은 뭐 닫혀 있다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영상이고 장비들도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덤프고 뭐 불착기고 이런 것들을 이제 구분하게 되고 행동들 이 사람이 뭐 지금 누워서 테스트하는 거죠. 쓰러졌다 이렇게 이제 감지를 하거나 뭐 화재를 감지하거나 그래서 이게 기술들이 좋아지면서 이거를 인식하는 능력은 굉장히 좋아졌어요. 얘가 이게 이 상황이 뭐였는지 이 사람이 진짜 쓰러진 건지 불인지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 능력 굉장히 좋아졌는데 아직 아쉬운 거는 이제 요 분석된 정보들을 종합적으로 어떻게 활용할지 이런 것들이 아직은 조금 수준이 아직 안 나와서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실제로 이제 적용해 가지고 뭐 누가 쓰러졌다는 걸 감지해서 그 전 직원들에게 뭐 알람을 보낸다든지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신뢰도가 꽤 높아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알람이 많이 오게 되면은 또 신뢰성을 많이 잃게 돼 가지고 좀 사용도가 저하되는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이제 비용 대비 좀 기술 수준이 조금은 이제 아쉬울 수 있다. 근데 하지만 뭐 향후 몇 년 이내에는 굉장히 좀 반드시 도입되는 그런 장치들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